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프리잘입니다. 구독자분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모든 구독자분들,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원하시는 기업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오늘도 역시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셨던 대한민국 물류기업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한통운 가자! CJ 대한통운 연매출 9조 2197억원, 영업이익 2427억원, 시가총액 3조 4333억원, 코스피 시총 72위의 대한민국 물류기업입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택지 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은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즐거움 일상인 요즘 시대에 택배업계의 성장은 그 누구보다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상대로 택배업계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연매출 10조를 앞두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점유율 역시 CJ 대한통운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억 5천만 개, 2019년 28억 1130만 개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산업 규모 자체는 2019년 기준 6조 원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세는 다들 예상하셨잖아요. 아무튼 국내 택배업계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국내 택배 시장은 상위 5개 회사가 택배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우체국 택배, 로젠 택배입니다. 이 중에서도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45%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업계 1위의 우리의 CJ 대한통운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매출이 무려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취업 준비생분들이 잘 와닿으시진 않겠지만 저 정도의 매출 규모에서 10% 이상 성장을 유지하는데 이익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규모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손 마사요시형의 모 회사는 연 1조씩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런데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고 나서 우리의 훌륭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니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저조한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진정 분석력의 사고를 가지신 훌륭한 구독자분들입니다. 증가하는 매출 규모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는 것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발생한 경우와 영업활동 외 현금 사용이 회계상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가거나 번 돈을 다른 데 써먹어서 벌어들인 돈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근 임금 상승 및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의 추이를 본다면 영업이익 증대에 어려운 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리포트를 준비하진 않았겠죠. 이번 시간에는 CJ 대한통운의 최근 5년 동안 이어온 행보를 보며 영업이익의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매출을 10조까지 앞두면서 번 돈을 다 어디다가 썼을까요? 물류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CJ 대한통운은 과감한 인수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5년간 무려 8개의 해외 업체를 인수했어요. 2013년 중국의 물류업체 스마트카고 인수, 2015년 중국 업체 로키 로지스틱스 지분 71.4% 4,550억 원의 인수, 2016년 말레이시아의 센츄리 로지스틱스, 인도네시아의 물류센터 인수, 2017년 인도의 다스 로지스틱스, 중동의 아브라콤, 베트남의 제마뎁 인수, 2018년 미국 물류기업 DSC 로지스틱스 인수, 2013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등 물류기업을 합병하는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수해서 그치냐? 그건 또 아닙니다. 2016년에는 중국의 가전업체 TCL과 물류합작법인 CJ 스피덱스를 세웠으며 같은 해 필리핀 물류업체 TGD 그룹과 CJ 트랜스내셔널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지 법인과 합작을 통해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겠죠. 이와 같은 행보는 사실 2011년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부터 기획했던 100년 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CJ는 대한통운을 삼성과 포스코를 상대로 힘겹게 영혼의 맞다이를 통해 인수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고 무려 삼성과 포스코를 경쟁 붙은 나머지 당시 1조 2천억 원으로 적정가로 평가되는 대한통운을 1조 8천억 원에 40%를 초과 베팅했습니다. 당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연 10조를 바라보는 국내 1등의 물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성공했고 인수 당시 외쳤던 아시아의 DHL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지금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난 CJ 제일제당 편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 M&A로 인해 현재 CJ 부채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 그룹의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M&A, 합작법인 설립 등을 진행하며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CJ가 단순히 택배 배달만 키우려고 해외 인수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뭔가 물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지 않을까? 다음
다음 차세대를 이끌 대세 물류 서비스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올해 초 기사에 나왔습니다. 현재 공식화된 기사는 없지만 네이버가 2018년부터 풀필먼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풀필먼트 사업을 위한 부지를 찾고 있다는 썰이 나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메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 풀필먼트? 그것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풀필먼트는 쉽게 말해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 보관, 출고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3PL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3PL이 오프라인과 B2B 물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풀필먼트는 온라인과 B2C 물류 운영에 그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죠. 기존 B2B 대량 운송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물류 시스템이 현대의 개인화, 파편화 문화를 대응하기 어렵기에 개인화된 소비, 다품종 소량 배송을 위해 탄생된 물류 시스템이 풀필먼트입니다. 3PL이 보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당 임대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풀필먼트는 보관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상품의 분류와 다발하는 출고에 초점이 맞춰 출고 건당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풀필먼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미국의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풀필먼트를 FB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FBA는 사업자가 아마존의 창고 보관부터 배송까지 진행해주며 셀러들에게 오직 상품 기획과 마케팅 등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입고, 적재, 관리, 피킹, 포장, 출고, 반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며 바코드를 기반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상품의 정보가 등록되어 전 과정의 흐름을 지켜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력 관리 및 상품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신임하며 운영할 수 있어 실제로 2017년 기준 FBA를 인용하는 셀러의 매출 성장률은 36%, 일반 셀러의 경우 16% 기록했다고 합니다. 풀필먼트의 시행은 IT와 물류의 융합을 요구합니다. 다품종 소량, 즉 넘쳐나는 SKU로 대표되는 이커머스 물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활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쿠팡은 400만 개가 넘는 로켓 배송 상품 품목을 아마존이 활용하고 있는 랜덤 스토어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랜덤 스토어란 쉽게 말해 물류센터 입고 작업자가 보관한 장소가 곧 출고 장소가 되도록 지원한 시스템입니다. 기존 물류센터가 품목별 보관 장소가 지정돼 있어 입고 작업자가 해당 위치까지 이동하여 상품을 보관했다면 쿠팡의 랜덤 스토어는 입고 작업자가 아무데나 상품을 넣더라도 시스템의 해당 위치가 기억되기 때문에 출고 작업자는 이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찾아 픽업하면 됩니다. 즉 현재 흐름을 가볍게 읽어본다면 이커머스의 발달로 인해 상품을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여 집 앞까지 배송이 되어 물동량이 증가로 택배 시장이 활황이 되었는데 이커머스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B2B 대량 운송에서 B2C 소량 운송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 이끌며 풀필먼트가 곽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CJ 대한통운은 작년 오픈한 메가허브 터미널에 2에서 4층에 3만 평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풀필먼트는 단순히 집화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을 버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화주를 장기 고객으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벤더 화주 입장에서 재고 관리 부담에 벗어나며 빠른 배송이 가능해 더욱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풀필먼트에 대한 수요는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만큼이나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가 형들 역시 지금 CJ그룹 자체 재무구조평은 좋지 않지만 풀필먼트의 신사업의 성장은 높은 기대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운수업 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는 약 27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중 풀필먼트에 대한 사업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로 통계가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클 것이다, 현재 어느 정도 규모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아마존 FBA를 착안한 쿠팡의 높은 성장세를 보면서 더 이상 택배의 트렌드는 B2B 대량 운송이 아닌 B2C 개인화, 소형화, 파편화에 따른 적은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지가 증대되는 택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키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CJ 대한통운은 풀필먼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 역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DHL을 꿈꾸는 CJ 대한통운이 그 꿈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주시면요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